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인사를 하고 나가는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왔더니 엄마가 아쉬운 듯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직업이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장모님, 미용사면 그래도 나름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인데 뭘 그러세요? 형부가 약간은 비웃듯 말을 하고 있었기에 엄마의 기분이 더욱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느낌이 달랐던 모양으로 조용히 엄마를 나무랐어요. 사람만 성실하고 인성만 바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래서 당신 딸은 무슨 명문대를 나오기로 했어? 그렇다고 직업이 좋기를 해. 내가 관상을 딱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더구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 직업이 미용사는 좀 그렇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창피하고 말이야. 당신은 그게 문제야. 남의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영주가 하는 건데 사람만 괜찮으면 된 거지. 당신이 왜 왈가왈부하고 있어? 아니, 첫째 사이는 알아주는 대기업 다니는데 나중에 둘이 말이나 통하겠어? 순간 엄마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엄마가 가족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다만 형부만이 신이 난 표정으로 대답을 했고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인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배려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형부는 자신보다 못한 동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평소 형부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닌다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 아빠는 형부를 탐탁지 않아 했기에 형부가 거드름을 피우면 피울수록 아빠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형부는 약간은 가벼운 사람으로 기분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날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기분이 좋지 않으면 집에 와서 내내 인상만 쓰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형부는 매사 반반을 외치곤 했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나 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왔던 형부가 내내 인상만 쓰면서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고 모두가 형부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참다 엄마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서방, 혹시 급한 일 있으면 그만 가봐도 되네. 아닙니다.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뭐? 2시간이 남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집사람도 저희 본가에서 6시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6시간 있다가 가는 게 공평하잖아요? 저희는 모든 걸 반반하기로 했거든요. 형부의 말에 가족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은 채 입을 닫고 말았어요. 형부는 매사 반반을 외치며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곤 했는데요. 그 정도가 조금은 심한 편으로 우리 정서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결혼한 후에도 어찌나 반반을 외쳐대던지 엄마가 언니한테 버럭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형부가 기가 막힌 소리를 했거든요. 그날은 아빠 생신으로 다 같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운전을 하던 형부가 갑자기 주유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기름이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형부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언니에게 말했어요. 시간 됐으니까 당신이 운전해. 어? 시간이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기억 안 나? 그때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당신이 15분 운전해서 식당 갔잖아. 그리고 지금 나도 15분 운전했으니까 이제부턴 당신이 운전해야지.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씩 불만이 생긴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형부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언니가 형부와 자리를 바꾸는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형부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기요, 여기 35만 원은 이 카드로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 사람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라며 언니 손을 잡아 끌어서 카운터 앞에 세웠습니다.
형부의 모습에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언니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그냥 당신이 계산하면 되잖아. 창피하게 왜 이래?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저번에 우리 아버지 생신 때 35만 원 나왔으니까 정확히 하자는 건데. 뭐해? 빨리 나머지 계산해. 라며 형부가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학을 띠게 되었고, 집에 돌아온 형부가 잠시 밖에 나간 틈을 타 엄마가 언니에게 말했어요. 그놈의 반반 때문에 내가 아주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니들이 반반을 하던 말던 우리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오지를 마라. 창피해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 그냥 우리끼리 잘 살 거니까 니들 신경도 쓰지 마. 엄마, 그건 안 되지. 아니, 오지 말라는데 안 될 게 또 뭐가 있어? 그렇잖아. 저 사람은 무조건 반반하자고 하는데 그럼 내가 너무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니들 오는 거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엄마가 버럭했지만 언니도 형부에게 질릴 대로 질린 나머지 무조건 반반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아빠는 그런 형부를 불편해했고 거리를 두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또한 언니와 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봤기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형부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형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만났는데요. 다른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지만 파마를 엉망으로 해놔서 눈물을 삼킨 채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주며 난리를 쳤어요. 야, 완전 큰일 났어. 내 머리 어떻게 함? 이러고 출근을 어떻게 하냐고. 헐, 진짜 이렇게 났다고? 너 대체 미용실에 어디로 간 거야? 인터넷에 꽤 유명하다고 하는 곳으로 갔지. 미리 예약하자고 갔는데 머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아, 완전 망했어. 어쩌지? 엄청 웃기지? 이건 웃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참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아,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째. 다른 미용실 가서 어떻게든 복구를 해봐야지. 뭐? 복구? 이게 복구가 될까? 너 그 머리하고 출근했다가 사내 게시판에 올라갈 수도 있어. 아니지. 회사 사람들이 혐오감 준다고 신고할 수도 있겠다. 난 무지 심각한데 자꾸 장난칠 거야? 영주야, 내가 네 절친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뿐이야. 너 진짜 그 머리로 출근하면 안 된다. 내가 다니는 미용실 있는데 거기 가서 상담해봐. 내가 미리 전화해 놓을게. 거기 엄청 잘하거든. 근데 진짜 이 머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거야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 그니까 가서 상담 받아봐. 실력 하나는 알아주니까. 친구가 제게 전화번호를 하나 보내줬고 친구가 알려준 미용실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미용실에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다니던 미용실과는 많이 달랐어요. 한적한 골목에 있는 그냥 작은 미용실이었으니까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미용실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남자 미용사가 물었어요. 혹시 미진 씨 친구분이세요? 아, 네. 한눈에 알아보시네요. 하긴 지금 제 머리가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몰라볼 수가 없었겠네요. 미진이 말로는 이 머리를 하고 회사 갔다가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고 있었는데요. 평소 제 성격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미용사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웃고 있었기에 민망한 생각이 들어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제 머리가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이 머리하고 회사 가면 혐오감으로 신고가 들어올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미진 씨 친구분 아니라고 할까봐 말하는 게 너무 똑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미진 씨가 워낙 재밌잖아요. 근데 두 분이 참 많이 닮았네요. 아, 근데 저랑 미진이는 많이 다른데? 제가 볼 때 두 분이 참 많이 닮았는걸요? 우선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미용사가 자리로 안내를 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한번 처참한 모습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엄청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이 머리를 해놓고 24만 원이나 받았다니까요. 네? 24만 원이요? 참 돈 벌기 쉽네요. 미용사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머리를 요리조리 살피던 미용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여기 보시면 많이 탔어요. 네? 탔어요? 아니 머리카락이 무슨 지포도 아니고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어쩐지 머리 하는 내내 뭔가 꼬슬리는 냄새가 나서 물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잡아떼더니만 완전 사기꾼이었네, 사기꾼이었어. 우리 할머니 집에 아궁이가 있어서 거기다 고구마 구워 먹다가 머리 꼬슬린 적 많거든요. 분명 그때 그 냄새가 났다니깐요. 저도 모르게 흥분한 채 외치고 있었는데요. 미용사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웃긴가요? 죄송해요. 안 웃으려고 했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우선은 여기하고 여기를 좀 잘라내야 하는데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질해 볼게요. 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머리카락 때문에 잘릴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미용사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지만 미용사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머리 손질이 끝이 났고, 물론 머리가 많이 짧아지긴 했지만 긴 머리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기쁜 나머지 얼른 사진을 찍어서 미진이에게 보내줬고, 미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와, 너 완전 다른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랬잖아. 거기 원장님 머리 완전 잘한다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너 완전 용 됐다, 야. 세상에나. 이래서 여자들 보고 머리빨이라고 하는 거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야? 지지배. 완전 용 됐다, 용 됐어. 라며 미진이가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갔는데 회사 사람들도 다들 놀란 모습으로 예쁘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 뒤 저는 그 미용실 단골이 되었고 자주 다니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친은 그 누구보다도 자상한 사람이었고 항상 배려하는 모습으로 큰 감동을 주곤 했어요. 한마디로 형부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는 남친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으로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빠는 남친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무조건 찬성한다며 응원을 해줬어요. 사람이 인성이 먼저인 거야. 거기다 미용실 원장인데 밥벌이는 걱정 없겠구만. 뭔 걱정이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도 없고 학벌도 전문대 나왔다잖아. 우리 집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 이 사람아, 부모가 일찍 세상 떠난 게 그 사람 잘못이야? 이제 보니 당신 완전 속물이었구만. 아빠가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를 나무랐기에 엄마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 좋은 형부 같은 사람보다는 비록 조건은 좋지 못할지라도 마음 따뜻한 남친이 100배, 1000배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뒤 남편은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같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기도 했고 아빠가 좋아하는 등산도 자주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아빠에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아버님, 사실 부모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바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라면서 아버지와 같이 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친구 아버지가 친구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걸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아버지와 친구가 하던 대화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 아버지가 자전거에서 손을 뗐는데 친구가 그랬거든요. 아빠, 뒤에 있는 거지? 그럼 아빠가 잘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항상 뒤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알았어. 아빠 어디 가면 안 돼? 아빠 손 안 뗐어. 앞에 잘 보고 힘차게 페달 밟아봐. 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집에 가서 우리 아빠는 왜 맨날 바쁘냐고 엄마한테 투정을 부렸었어요. 아버지는 내내 일만 했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잠만 주무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삶도 참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아버지는 내내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요즘 아버님과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남편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요. 아빠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을 했어요. 나도 요즘 자네랑 즐거운 시간 보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이상하게 자네랑 있으면 아들처럼 편해.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것 같구만. 그렇게 아빠와 남편은 마치 하늘에서 맺어준 사이 마냥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마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었고요. 내가 겪어보니 조건 좋은 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돈이야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내가 괜히 색안경을 끼고 봤다니까. 그렇지?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어느새 엄마도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저보다 남편을 더 챙기곤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도시락까지 챙겨서 남편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가져다 줬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엄마가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부모님의 얼굴이 심각해져 있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뭐가 안 좋대? 재작년에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왜? 뭐가 문제 있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엄마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 무슨 일인데 그래? 의사 말이 네 엄마가 암인 것 같다면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구나. 근데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검사해봐야 알 것 같아. 뭐? 암? 그게 정말이야? 그동안 아무런 증상도 없었잖아. 원래가 암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잖아. 우선 정밀검사 받아보고 다시 얘기하자.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빠가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고 엄마는 넋이나 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정밀검사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엄마는 급히 수술 준비를 위해 많은 검사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미 잔뜩 겁을 먹은 엄마가 주변을 정리하기에 이르렀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엄마가 식탁에 홀로 앉아서 뭔가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뭐? 유언장? 엄마, 의사가 암 이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무슨 유언장을 쓴다는 거야? 사람 일 모르는 거잖니. 혹시나 내가 잘못될 때를 생각해서 대비를 해놔야지. 내가 유언장을 써보니 계속 수정할 것도 많고 지금 써놓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벌써부터 그런 나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의사 말을 믿어야 할 거 아니야. 제 설득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유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암 선고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는데요. 수술을 하고 난 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는 더욱 자포자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에 대해 하루하루 무기력해져 갔다고 해야 할까요? 항암 치료가 힘든 것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부모님이 남편 미용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의사 말이 머리카락이 어쩔 수 없이 다 빠질 거라고 하면서 그거 지켜보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네가 내 머리카락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자네가 해줄 수 있지? 부탁 좀 하겠네.
엄마의 물음에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의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요. 미용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던 남편에게도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의 손이 엄마 머리카락을 깎아내려갈 때마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고 민머리가 드러날 때쯤 엄마가 통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님, 머리는 금방 자라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이 엄마 뒤에 서서 자신의 머리도 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급히 남편을 말렸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어머님, 머리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옆에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머리 같이 밀고 어머님 많게 하시면 그때 같이 기를게요. 여보, 나 그래도 되는 거지? 남편이 뒤를 돌아 제게 묻고 있었고 제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남편이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빠도 성큼성큼 거울 앞에 섰고 아빠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사이도 머리를 미는 마당에 명색이 남편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도 시원하게 밀어주게나. 군대 갈 때 밀어보고 처음 밀어보는 건가?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좋구만.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야. 여보, 당신까지 왜 이래?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나도 당신 따라서 해야지. 그리고 당신 잘못되면 나도 따라갈 참이니까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결국 아빠까지 머리를 밀었고 순간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고자 제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뭐야, 이렇게 보니까 셋이 완전 닮았는데? 왜? 그럼 너도 동참하던지. 아니야, 난 그냥 사양할게. 넷이 그러고 다니는 건 좀 그렇잖아. 제가 장난스레 웃고 있자 가족들도 따라서 웃고 있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뒤 엄마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던 것 같네요. 그 뒤에 엄마가 많이 변해갔는데요. 암을 이겨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아프고 난 뒤 우리 부부는 친정에서 살다시피 했고 어느 날은 부모님과 남편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무엇인가가 솟구쳐 오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 갔는데요. 혹시나 엄마가 외출을 한다고 하면 남편이 엄마의 전용 미용사가 되어 가발을 정성껏 손질해주기도 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엄마 곁에 아빠와 든든한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엄마는 완치 판정까지 받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좋은 변화도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비록 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긴 했지만 엄마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형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우선 형부는 엄마를 따라서 과감하게 머리를 밀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놀란 채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형부가 남편 미용실로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다고 했으니까요. 동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이라니요? 아니, 그 머리 말이야. 내 부모도 아니고 장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머리까지 밀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야. 그게 저도 모르게 손이 자동으로 움직인 거 보면 그게 사랑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저도 그냥 마음이 움직인 것 뿐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남편의 말에 형부가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인데 집에 돌아간 형부가
며칠 동안이나 서재에 들어가서 멍이 앉아만 있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퇴근을 하던 중이라며 언니도 없이 형부 혼자 친정에 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형부의 손에 과일과 채소가 잔뜩 들려 있었어요. 이서방, 이게 다 뭔가? 그리고 설마 혼자 온 건가? 장모님,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유기농으로만 사왔습니다. 뭐? 자네가 나를 위해 직접 장을 봐왔단 말인가? 네, 앞으로도 관리 잘하셔야 하잖아요. 비록 제가 동서처럼 머리는 밀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계산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모질게 했던 제 모습을 돌이켜보고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동안 못난 모습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새 형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엄마가 형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서방, 내가 세상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야.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네 모습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자네가 사다 준 이 채소랑 과일 먹고 진짜 건강해질 것 같구만. 정말 고맙네. 엄마의 말에 형부가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쩌면 형부도 그동안 잘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 형부는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걸 사서 수시로 친정에 방문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형부의 모습에 언니도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엄마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우리 둘째 사이 덕분에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졌잖니. 역시 사람은 이 마음이 따뜻해야 하는 법이야. 요즘은 진짜 살맛이 난다니까.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으로 인해 형부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에게 있어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문득 건강해진 모습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엄마를 보며 다시 한번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